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이고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1부 때 보셨겠지만 굉장히 꽉 채워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아닌 이 회사,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자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고 편하고 네. 뭔가 이거 적금도 좀 들어보고 편하게 좋게는 보는데 주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76,600원에 사셨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있죠. 그러시네요. 세상에. 손절 타이밍을 못 잡고 본의 아니게 계속 장기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20이네요. 상장하자마자 이제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으신 건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9만 원대 상장을 해서 15,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 조금 올라온 게 27,000원인데 계속해서 뭐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그쵸. 하고 있는 네, 상황이죠. 맞아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과연 매수가까지는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76,600원까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려면 네. 어떤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럴 수 없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건지 지금 61%의 손실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부터 여쭤보죠. 투자 네.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매도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요? 보유입니다. 보유고요. 자, 엇갈렸는데요. 자, 매도를 왜 해야 될까? 이게 매수가까지 못 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건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에 저는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매크로 변수군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때가 있잖아요. 뭐 카카오를 이제 예로 들면 카카오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던 거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이때 25,000원부터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부양책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가 성장주에 가장 맞게끔 선정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또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약간의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응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매력도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은행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건 뭐 배당에 대한 매력. 연말에.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금리 올라가면 또 이제 은행에 대한 실적들 기대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에 접어들게 될 거고. 인하로.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편하니까 저도 뭐 기존에 쓰는 은행 제외하고 카카오뱅크는 이용을 하거든요. 네. 워낙에 쉽게 이용이 가능해서. 그래서 가입자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실적도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모멘텀이 발현되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너 반도체 CX에 살래, 카카오뱅크 살래 하면 당연히 CX에 네, 100명 중에 100명 다 저는 CX에 살 거다라고 생각을 명쾌하네요.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특히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5년에는 무언가 4차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군들이 상용화를 준비하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가 2024년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떠오를 만한 그런 산업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가 그런 종목들 이겨내고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결국에는 그때 당시엔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장이 아닙니다.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최근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약간 떠오르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길게 봤을 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이 3만 원 구간 못 뚫고 박스권 형성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박스권을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있고 최근에 상승 나왔던 것도 수급이 그렇게 큰 편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혜 정도만 받지 시장에서 무언가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 자체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에 굳이 오래 묶여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차라리 지금 현재 이 CXL이나 혹은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저출산도 괜찮아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했다면 그러면 진작에 저는 수익 만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차라리 저는 이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크게 매력도가 느껴지지 않아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 다음에 수익 보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칭 전략입니다. 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반대로 최병훈 전문가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또 목표가가 또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근거부터 들어보죠. 은행주를 지금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은행주는 작년 계속 성장했지만 은행주는 21년도 고가 이후에 그 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상정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듯이 태영건설 관련된 PF 부실이 터졌죠. 뭐 건설 도구 뭐 15위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들이 부실이 터지면 은행들은 대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그래서 부동산이 침체기라든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은행주는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는 위험한 거죠. 만약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주식시장, 가장 큰 리스크는 PF 관련된 더 확장돼 퍼질 거지. 네.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PF 대출이 나머지가 계속 터진다면, 방어를 정부에서 잘못한다면 은행은 쉽게 폭락합니다. 네네. 대손 부실 처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카카오뱅크는 좀 다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기 때문에 네. PF 관련된 이게 그런 거 많지 않고 거의 안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 플랫폼을 많이 개발해서 대출 이렇게 정부 관련된 거 하지만 올해 또 정부의 담보대출 플랫폼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서 후적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대출 성장률이 30%예요. 물론 이제 담보대출 개인이 이렇게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손도 잘 정립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 중에 올해와 내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자 수익 기준으로 보면 이자 수익이 KB금융은 올해 4% 작년 대비 내년에 4%밖에 늘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1%, 3% 늘잖아요.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이자 수익이 20% 가까이 내년에도 16%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24%, 18%. 이 성장주처럼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는 그냥 성장주예요. 은행주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가치 평가를 할 때 성장주를 하니까 이게 PBR 기준으로도 자산가치 은행주는 0.5배 막 이러잖아요. 1배 이하인데 0.5배 아주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도 5배 좀 높아요. 막 PBR 2.5배 막 이렇게 나와요. 네. 망하면 내 돈 원금도 못 건지고 원금의 반의 반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주는 바로 망하면 원금을 망하면 내가 투자한 거 2배로 받아요. 거의 0.5배라는 것은. 그 정도로 그러면 이것은 성장주 개념이니까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30배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 30배가 주가가 하면 성장주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주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모멘텀 크지 않지만 그나마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최근에 급락하고 나서 개미 할퀴시 패턴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개미 할퀴시 패턴은 거래가 실리면서 급락했다 V자 반등하고 나서 행보하다 바로 위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추세적으로 좀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사신 단가 때문에 그 단가가 높았지만 과거에 상장하고 모를 때 저도 계속 카카오뱅크 살 이유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팔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린다고 회복한 게 아니라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회복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45,000원 정도고 48,000원 정도인데요. 4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앞으로 계속 이 카카오뱅크는 계속 이제 온라인 시대에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48,000원인데 저는 목표가 45,000원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22,000원인데요. 네. 다시 22,000원 분기되면 팔고 그럼 진짜 많이 손해지만 그 정도는 유지할 걸 보여서 네. 45,000원 가면 그때 꼭 나오시고 앞으로 은행주는 경기가 폭락했을 때 사야지 올라갔을 때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는 목표가 손절가는요? 아까 3만 원 박스권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보유, 김영일 전문가는 매도 이렇게 의견을 해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해칭 전략입니다. 기회비용을 안 놓쳤으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4,000원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은행주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성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유 의견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22,000원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더 많은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2부에도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물리지 말고 내가 물자. 아유, 그래야지. 그래야죠. 뭘 올 한 해 저의 약간 좌우명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공격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볼게요. 네. 자, 매커스라는 종목인데요. 매커스를 14,000원에 사셨네요. 근데 약간은 오늘 또 하락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15%의 비중을 담는데 그렇게 추격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또 추격하고 이렇게 물려버렸습니다. 예. 물으셔야 될 텐데 최근에 또 올라오는 게 굉장히 또 세게 올라와가지고 그 유혹에 또 넘어가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손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수익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매커스가 좀 최근에 거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다 올라온 겁니까? 일단 매커스가 반도체 유통업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하고 같이 개발해서 같이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최근에 매커스가 올라왔었던 건 네이버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FPGA가 자일링스의 FPGA였습니다. 그래서 자일링스의 또 총판을 맡고 있거든요, 매커스가. 그런데 이제 또 자일링스가 작년 말쯤에 AMD에 또 이제 인수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커스가 국내 유일 총판이고 자일링스에, 그리고 자일링스가 또 AMD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양,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뭐 수주 확대, 그러니까 캐파 확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매커스에 대한 수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충분히 낚일만 했다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흐름도 좋았고, 지금 매커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고점을 뚫을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딱 둘을 두 개 쳐놨는데, 결론적으로 윗꼬리 그리는 구간에 이제 좀 잘못 접근하신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매물대를 1차, 2차, 3차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매커스는 이전 고점 매물 구간 그대로 부딪히면서 윗꼬리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매물 구간 못 들어주고 차익 실현이 나온 구간이었던 거고, 시청자님께서 접근하셨던 구간은 매물대에 부딪히느냐, 그러니까 뚫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리스크가 생겨난 구간에 접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고점에 접근을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커스는 일단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추세가 그대로 좀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현재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14,000원 구간으로 이제 도달을 할 때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은 이제 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꺾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꺾였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12,000원 이탈이 될 텐데, 12,000원 이탈 시에는 저는 한 11,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셔서 오히려 평단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만회 전략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이 구간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주는지 보시면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하고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눌리면 추가 매수, 그 다음에 그대로 상승 나와주면은 매물대 뚫어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멘토와 실적 둘 다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11,0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매수가에서 정리해보는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직장인 가브리엘 님께서 삼성전자 매수 문의 주셨어요. 지난주에 최병훈 전문가님은 약간 기승전 삼성전자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야기 듣고 또 최병훈 전문가님께 진단받고 삼성전자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데 도대체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살짝 이제 꺾이면서 77,000원까지 내려왔지만 8만전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 시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 아예 그냥 내일 눈 감고 사버릴까요? 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눈 감고 뭐 사도 상관없는데, 오늘 빠졌으니까. 그렇죠. 오늘 뭐 잘 가다가 오늘 확 빠져서.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이 원래 이제 배당 이후에 나오게 있거든요. 이제 분기 배당이라서 이제 크지 않거든요. 네. 과거에는 연간 배당하고 반기 배당 할 때는 한 이제, 배당락부터 한 4일, 5일 동안 빠졌습니다. 빠지고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분기 배당이라서 그 권리락, 배당락 이후에 이제 나온 물량 많지 않을 걸로 봤는데 그래서 올라갔어요. 오늘은 전 글로벌 다 빠져서 같이 빠졌지만 그래서 크지 않은 한 다음 뭐 금요일 날 실적이 잠적시 나오니까 벌써. 네. 그래서 그때도 괜찮을 걸 보이고 그러면 지금 내일 또 내려간다면 한번 돌려서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 보여서 저는 내일 원래 지난주에 제가 76,000원에 매수해서 85,000 목표가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76,000원 좀 하이를 한다면 75,000원 정도 내외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내일 12평선 정도 12평선 76,300원 2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76,200원 오면 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시고 이 주식은 이제 살 때 몇천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가 중요한 거죠. 초보자들은 그냥 사는 가격이 싸게 사야 되니까 네. 줄로 고점에 사니까. 근데 쭉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팔 때가 중요한 매수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팔 때는 이제 아직 뭐 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갖고 가려면 올해 시세 날 때까지 한번 가져간다 생각하면 내일 뭐 그냥 사시고요. 그래서 76,000원 매수가입니다. 그때 사셔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그러면 얼마나 남을까요? 비중은 교차하고 갈아타는 거니까 한 30% 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요? 30%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주변의 지인분이 삼성전자 근데 18만 원도 갈 수 있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만 원 저는 네. 27년도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96,800원에 50%면 15만이잖아요. 그 13만 5천의 목표가예요. 네네. 올해 목표가는. 올해. 아니 내년까지 참 내년까지. 돌파했을 때 가정에. 네. 그런데 27년도에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삼성전자가 인조인간 시대가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 정체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그때 시세까지 폭발하지 않을까. 그때는 18만 1,000조 이상을 보거든요. 시가총액. 그럼 1,000조가 한 17만 정도 내외돼야 되거든요. 그럼 길게 가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눈 똑바로 뜨고 사셔도 계속해서 좀 수익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10만 원 같은데. 넘는다는데요, 뭐. 맞아요. 네. 76,000원 매수 타이밍이고요. 내가 또 언제 팔아야 될지가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다시 한번 또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전문가님 방송할 때는 항상 이게 내가 바본가 이렇게 쉬운데 약간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돼요. 왜 주식이 쉽냐면 네. 좀 길게 보면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그거 사고 싶지 않은데 또 사게 버렸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단기 매매해서 계속 돈이 안 되면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손가락 자르고 싶대요. 근데 그러면 저걸 손가락 자르면 입으로 한다고 입으로 또 데친다고 그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못 바꿉니다. 이게 한번 걸리면. 알겠습니다. 잘 길이 들어야 돼요. 자, 다음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엑스포 마케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십시오. 1,400원에 35%입니다. 네, 이걸 최근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됐습니까? 예,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에코마케팅이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좀 있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하셨구나. 네. 또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도 수급을 또 보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또 이분을 연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수급 잘 보시니까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잘 진단 받아 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에코마케팅은 이제 수급만 보시고 진입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관련해서 이제 소식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핫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광고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냐? 대장주가 와이즈버즈였거든요. 와이즈버즈가 이제 최근에 치지직 이제 네이버 플랫폼, 방송 플랫폼이 또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위치가 또 국내에서 떠나면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곽광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한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국내에 틱톡샵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틱톡에서 그냥 단순히 동영상 플랫폼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틱톡샵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틱톡샵이 작년 글로벌 매출이 약 6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약 한 24조 정도까지, 그러니까 4배 정도까지 매출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틱톡샵이 워낙에 틱톡을 이용하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틱톡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틱톡샵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자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 다 망가뜨리고 있다. 너는 독점한다. 이러면서 또 추방시켰던 이력까지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게 틱톡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틱톡샵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틱톡 같은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이커머스 플랫폼은 결국에는 또 광고사들에게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덩치가 큰 그런 플랫폼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광고사들에게는 또 일제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그대로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와이즈버즈가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디가 2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가 3등이었고 에코마케팅은 4등, 5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적은 에코마케팅이 가장 잘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광고 대행 쪽으로는 에코마케팅이 실적은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결국 대장이라고 찍는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움직임이 저는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그저께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잖아요. 크게 달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러한 수급의 해석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윗꼬리 그르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수급이 들어왔던 것들이 그대로 저는 빠져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빠져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11,000원 구간에서 지금 9,500원 정도 구간까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할 만큼은 아니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대장주인 뭐 와이즈버즈나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또 살짝의 흐름이 약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 대장 종목인데 아직까지 물량이 저는 다 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다시 한번 위 구간을 찌르는 정도의 상승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에코마케팅이 하반기에 작년 리포트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실적이 둔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승은 틱톡샵 이 이벤트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대장주보다는 3등, 4등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수익으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분이신데 조금 더 보셨다가 적당한 상승 나왔을 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인 와이즈버즈나 플레이디 움직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궁금증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코 마케팅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내일은 태양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네. 종목은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시네요. 32,650원 매수가 비중 15%. 오늘 35,150원에 거래 마치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고요. 네.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다지고 올라오는 게 아닐까. 요 반등 구간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뭐 이런 쪽 섹터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즐겨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주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한 1,000억 정도 프로바이오틱스 회사인데요. 전체적 그때 수익이 많이 났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사업 관련된 부진하고 안 좋거든요. 이게 크게 또 좋아지기가 쉽지도 않고요. 3분기가 지금 90억밖에 안 났으니까 과거에 1,000억 영업이익 이렇게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요까지 이렇게 날 수 있는 구조는 뭐 코로나 끝나게 안 될 거로 보여서 그래서 과거에 항상 이 주식은 20년도 빼고는 올라가봤자 10,000원대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아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단순 가격으로 가치라는 것은 이 정도의 가치는 없는데 주가랑 단순 가격의 메리트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매물대가 대다수 이 종목은 물린 대다수 단가들이 여기거든요. 5만 원 내외. 45,000보도만. 그래서 저는 62평선 근처까지 간다 그래서 41,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는 손절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2평선 3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 조금 더 키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41,000원, 그보다 더 중요한 손절가 32,000원 체크해 드렸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수프리 님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올려주셨는데 앞자리가 6입니다. 6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적지 않으세요. 3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12월 말쯤에 한번 크게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때 한번 튀어 올랐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올랐던 부분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자리가 58,400원 이게 좀 내려가 있고 큰 돈이 들어가 있어서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네요. 네. 자,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좀 많이 파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만 원 회복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매매에 대한 전략을 정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에 계속 같은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제 매매 전략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예전에 나왔고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상승이 나오기가 쉬웠어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생겨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사업들에 대한 무언가 다시 한번 주목도가 올라오면서 앞선 매물 구간을 꾸준하게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의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니까 확실하게 나는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길게 가져가시면서 흔들림에 연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단기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선 매물 구간이 어디가 있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급은 얼마나 살아있고 앞으로 얼마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시장의 주목도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 비해서 어떻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매매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죠.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63,000원이면 아마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최근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에 또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은 날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윗꼬리 그린 구간이 또 결국에는 앞선 매물 구간 맞고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전에 공매도 금지 이야기
바닥이 나왔을 때에도 이 구간 맞고 떨어진 거고 최근에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나왔을 때에도 이 구간 맞고 윗꼬리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앞선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소화가 되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 구간이 시작되는 단가가 6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을 저는 충분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최근 저가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닥 잡았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저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물대 이상을 보려면 결국에는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앞선 매물 구간 소화해주는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가 자체는 뭐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고 뭔가 나는 좀 발을 담가야지 혹은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이때 보면 좋지 않을까 따라 타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그러면은 대응 구간을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일단 1차 목표가 65,000원 안내드리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지 않으면 정리하셨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뭐 전체적인 주목도 2차 전지에 대한 그 다음에 포수 그룹주들이 또 밸류 체인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확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급을 얼마나 또 받아주는지 종합적인 것들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젠 2차 전지는 갈리네요. 확실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를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유 의견 목표가 65,000원이니까 우선은 뭐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쪽에 접근을 할 거라면은 정확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송석봉님의 IS 동서입니다. 34,0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보의 고통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IS 동서는 이제 건설에서 뭐 친환경 기업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또 진출을 하면서 전환을 꾀하고는 있는데 주가 흐름에는 전혀 지금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식이 왜 쉽냐면, 초보자일수록, 가장 그 분야를 하고 싶으면 가장 핵심적 1등주를 사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그만 뭐 건설회사가 폐배터리 사업한다고 하니까, 폐배터리 주식 좋지. 그러면서 그걸 딱 사면 분석 하나도 안 하는 거죠. 폐배터리 사업한다 그러도록 이 IS 동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사업도 하고 네. 그다음에 건자재도 이렇게 하고 건축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익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거의 뭐 대다수가 나옵니다. 80% 정도.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은 아직 멀었고요. 그러면 주식이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그냥 21년도 부동산이 고점이 찍고 내려오잖아요. 22년부터 부동산이 계속 내려오는데 나는 건설주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죠? 건설주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는데 은행주를 갖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건설은 지금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축 업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고금리에다가 원자재는 높아졌지. 건축 이번에 그 여의도에 재건축하는 것도 그 대우건설 한 곳밖에 입찰 안 했습니다. 건설회사도 해피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사업하다가 적자 났는데 잘못하면 이자도 높은데 과거에는 이자가 쌀 때는 건설회사가 뭐 받아가지고 이자도 다 대신 내주고 그래 분양 막 됐잖아요. 지금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과거에 이 주식도 이 리모델링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그럼 IS 동서도 2015년도 분당을 다 리모델하면 얼마나 돈이 되고 일산도 리모델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리모델링 한 곳에 일산이나 분당을 한 번에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한생 같은 것도 이렇게 3만짜리 뭐 10배나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스토리가 막
거기 재건축 안 되니까 높은 아파트니까 분당을 다 리몰딩 얼마예요, 그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되니까 물량 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업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1년도 고가대의 부동산은 30-40% 기본 빠지고 60-70% 반타작 기본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도 그렇지만 살 사람 별로 없고 아버지 엄마에서 한 채씩 한 채 받는 그런 구조인데 결혼해도 오히려 그 처분하기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건축 관련된 회사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이라도 IS 동선은 그냥 손절하고 지금 5,000원, 6,000원 손해, 15% 손해인데 지금 안 하면 25,000도 이거 깨지고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물론 IS 동선은 건설회사 중에 영업이익 1인당 최고예요. 그만큼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나빠져요.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지금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IS 동서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고통을 받기보다는 빠르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조언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명진님께서 또 갤포스나 용각사라면 이거 생각나야 되거든요. 보령. 네, 보령입니다. 네. 11,040원에 비중은 5%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분위기 타가지고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흐름 탄 김에 이거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제약사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이프라인 쪽이 워낙에 좀 좋은 실적을 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암, 당뇨 치료제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들이 이미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또 좋은 또 판매량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그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좋은 수익 중이시고 그러면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매도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최근에 윗꼬리를 그렸었던 구간이 동일합니다. 앞선 구간에 본격적으로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구간, 이 구간에 약간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막혀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도 한 차례 윗골이 그렸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은 결론적으로 이 12,000원 후반대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아쉬운 흐름은 보령이 저점에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주다가 윗꼬리를 상당히 좀 크게 그렸거든요. 그러면서 추세 자체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물량이 살짝 좀 빠져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12,000원 중반대 최근에 윗골이 그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2,000원 중반대 안내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무언가 물량이 빠져나오고 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보령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안전하게 분위기를 다 가져가는 주도주 종목군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위기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에는 꺾인다 그랬을 땐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령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종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체크를 해볼 텐데 유럽은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 1%를 전후한 하락세가 시차적으로 좀 뒤로 밀리면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역시 나스닥이 조금 더 애플에 대한 후폭풍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기술주들 7개 알아봤는데 엔비디아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유독 약하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가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는데 금리 인상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점도 부담이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최근 5거래일 동안 빠르게 3.7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거의 3.9, 4까지 좀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장도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빨간불을 찾아내야 되니까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